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알죠. 실적이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상승이에요. 뭐 20%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의미가 없는 거지. 왜냐면 주가는 빠지니까. 실적은 좋다는데 이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 11월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 이유들이 좀 있는데. 자, 안녕하세요. 한놈만 팬다의 마광 대표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약간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하나를 좀 깊게 파고요. 이 종목을 계속 팔 거예요. 이번 주도 파고, 다음 주도 파고, 다다음 주도 파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기 전까지 최소한 2달 정도는 이제 계속 한 종목을 팔 거고요. 매주 월요일 종목, 화요일 종목, 수요일 종목, 목요일 종목, 금요일 종목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으로 좀 팔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정말 개미 무덤이죠. 이게 증권사의 그 대부분의 리포트에서 SK 하이닉스가 뭐 한 6만 원, 7만 원 할 때 그 목표가가 거의 10만 원이었어요. 목표가 10만 원, 11만 원 이러는데 그 10만 원을 그냥 바로 돌파를 했죠. 하고 쭉쭉쭉 가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면서 쭉 오르니까 이게 증권사의 목표가들은 대부분 안 오는 걸로 유명한데 그 증권사의 목표가가 올렸죠. 뭐 15만원, 18만원 막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보고 15만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14만원, 13만원, 12만원 내려올 때 많은 분들이 샀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만원대를 거의 깰 듯이 내려오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최소한 20에서 30% 정도를 많이 물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10만원대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1만원 돌파할까요? 12만원 돌파할까요? 13만원 돌파할까요?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D램 시장 자체가 얼마나 활성화 될 건가? 이 부분,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10월, 11월, 12월에 활성화가 됩니다. 패러다임이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D램의 몰빵이면 D램 말고 파운드리라든지 또는 비메모리라든지 뭐 이런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도 투자를 할 건가 라는 부분에 봤을 때 이건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SK 하이닉스가 찍어내는 것들을 하는 그거에 투자를 한다고 한 4개월 전부터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M&A 하겠구나 라고 말을 했었는데 소식이 없죠. 네, 소식이 없어요. SK 하이닉스 파운드리라고 쳐보면 소식이 없어요. 왜 소식이 없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텔의 낸드 플래시의 그런 인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것도 돈도 많이 들어갔을 뿐더러 그 큰 덩어리를 인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걸 하면서 파운드리도 같이 가고 막 하는 게 좀 힘든 거지. 그래서 자금 흐름도 그렇고요. 그리고 막 D램 시장에 대한 것들 외국인 투자자들 빠져나가고 좀 힘든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어찌됐든 지금 그 다른 것들을 해서 뭔가 좀 더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없다라는 거. SK 하이닉스 파운드리 쳐보면 관련 기사들이 있죠. 뉴스. 네. 여기 나오네요. SK 하이닉스 잠잠한 파운드리 M&A.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서 포인트가 그거죠.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현재 하는 이 파운드리에 관련된 것들이 뭐 가시적인 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네,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제 유력한 인수 후보는 지금은 국내의 키파운드리 국내 기업이에요. 네, 여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이미 지금 지분이 거의 이제 인수를 한다고 보이는 그런 의견이 팽배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하이닉스는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 거거든요. 지분의 50% 가까이를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게 그 월 10만 장 가량 이제 8인치 파운드리를 10만 장 가량 이걸 뽑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갖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키 파운드리도 한 10만 장 정도, 8인치 파운드리 제일 많이 쓰거든요. 요거를 하는 업체를 해가지고 보면 한 20만 장, 월 20만 장 정도 하는 것들 만든다. 이거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그러면은 이거 20만 장 하고 뭐하고 하는 게 이 파운드리가 얘네들 매출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데 그게 실질적인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이게 나오는 매출이 자 전체 매출에서 2% 수준에 그친다. 비메모리 사업 비중이 2% 수준에 그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 사업에 몰빵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어찌됐든 그거죠. 메모리죠. 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기업이죠. 자, 시가총액 2위인데 SK에서 무엇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무엇 할까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자, 메모리 반도체는 특징이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한 번씩 그렇게 치킨 게임이 옵니다. 좀 약간 이 시장이 힘든 시기를 한 번씩 봐요. 그리고 비메모리와 메모리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메모리가 아닌, 그러니까 기억 장치가 아닌 나머지 것들을 다 비메모리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비메모리로 굉장히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죠. 네, 좀 대표적인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이 뭐 DB하이텍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가? 맞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대부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램이 있고요. D램도 어차피 그레이드가 있지만 D램이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인텔에 있는 낸드 플래시를 인수를 합니다. M&A.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M&A였죠. 그걸 얼마에 인수하냐? 대부분 적정가가 5조다 6조다 말이 많았지만 10조에 인수를 해요. 10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10조의 규모가 우리나라 거의 사상 최고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10조를 인수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갖고 가는 게 뭐냐? 그럼 낸드 플래시는 뭐냐? 이건 조금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낸드 플래시는 바로 SSD 하드예요. 우리가 남자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조립 컴퓨터나 뭐나 하면 그냥 일반 HDD 하드, 그 두껍고 큰 거죠. 맹 소리 나는 거. SD 하드는 어때요? 조그맣고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비싸죠. 그게 이제 낸드 플래시인데, 하이닉스가 원래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점유율이 한 8%? 7%? 이 정도 나오는 거고, 인텔의 점유율도 한 8%, 7%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두 개를 하면서 16%? 뭐 이렇게 확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와, 이거 대단한 거다. 이거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 같다 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하이닉스가 세계 1등이냐?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더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낸드 플래시 부분을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얘기를 했죠. 인텔과 지속적인 자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같이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는 부분도 컸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시장은 앞으로 뭐 커질 거다라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낸드 플래시가 왜 커지냐? 자, 이 낸드 플래시가 이 개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들 시장보다는 이게 서버에 들어가면 굉장히 커집니다. 네, 서버에는 컴퓨터 빼곡히 들어가고 거기에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것들이 뭔가요? 바로 OTT를 쓰고 있어요. OTT가 뭐야? 오버 더 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티빙이든 왓챠든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영화나 컨텐츠들이 굉장히 고화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거기에 낸드 플래시가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하나만 해놓고 허브를 두고 그냥 같이 쓸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 따로따로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낸드 플래시의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개인 채널,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개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게임 시장을 봤을 때 게임 같은 것도 이제는 안 깔고 바로 오버 더 탑식으로 한다고 하죠. 바로 그냥 인터넷으로 하나의 서버에서 그냥 거기에 깔려 있고 나는 접속만 해서 그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수많은 게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 서버 업데이트도 계속 될 텐데, 그 저장을 어디서 하냐? 그게 낸드 플래시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낸드 플래시 기억 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온라인 시장이 간다고 봤을 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 하이닉스를 이해할 때는 딴 게 필요 없어. 그냥 얘네들은 얼마나 이런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이 활성화가 될 건가, 좋아질 건가,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실적은 그냥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SK 하이닉스가 뭐 비메모리나 뭐 파운드에 투자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은 약간 거들 뿐. 지금 뭐 그래봐 전체 매출 2%인데 많이 가봐야 5%겠지. 거들 뿐이에요. 거들 뿐. 실질적인 매출의 주는 D램과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다 저장 장치, 기억 장치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하이닉스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글로벌 디지털세. 디지털세라고 아시나요? 디지털세의 대상이 됐죠. 네, 자, 디지털세의 대상이 된 기업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나오는 회사 두 개 됐는데, 이게 우선 법인세가 이제 최저 상한이 이제 15% 까고, 그러니까 10% 이상 나오면은 그 이상에 대해서
이제 2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뭐 구글세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서버를 해외에 두고 영업은 이 나라에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서는 뭐 굉장히 큰 타격이 있겠죠. 네, 타격이 있고 국세로는 많이 국가적인 부분에서 좋겠지만 굉장히 많이 냅니다. 많이 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시행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근데 이거는 뭐 기업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SK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 디지털세라는 것들을 나중에 또 내겠구나. 그러면은 그게 기업에는 부담이 되겠구나. 영업이익이 팍 줄겠구나. 라는 부분은 좀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전 연역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럼 종합적으로 우선 지금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총론 시간이에요. SK하이닉스를 좀 더 깊게 공장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해외 영업은 어떻게 돼가 있고 지금 독과점에 대해서 8개 나라에서는 지금 독점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또 다룰 건데 한 번씩 계속 이 하이닉스만 다룰 거예요. 근데 우선 총론적으로 하이닉스는 우선은 다른 M&A나 뭐나 파운드리나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유명하죠. 이 파운드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건 없다. 국내에선 키파운드리라는 곳을 인수를 한 해 만에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시스템 IC라고 SK하이닉스 시스템 IC라고 원래 8인치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10만 장 정도 뽑아낼 수 있는 그걸 원래 이미 지분 50% 정도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게 전체 매출의 2%밖에 차지를 안 한다. 그렇다는 건 대부분의 하이닉스의 매출은 D램과 낸드 플래시다.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서 굉장히 얘는 앞으로의 미래가 그걸로 이제 정해진다. 그러면 D램과 그 낸드 플래시는 어떻게 될 건가? 당연히 시장은 D램도 그렇고요. D램은 좀 경쟁이 심하니까 이 낸드 플래시 쪽은 좀 약간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긴 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데 이 낸드 플래시 시장은 굉장히 전망이 밝다. 왜냐? 우리가 전부 다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OTT 다 인터넷만 꽂아가지고 딴 데에 있는 저장 공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인터넷 송신만 이게 5G로 가면 더 빨라지겠죠. 더 많은 고화질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사람은 더 빠른 걸 원하고 빠른 거 원하죠. 빠른 거. 그리고 노트북에 낸드 플래시 다 들어가요. 이게 나 그램인데 이거 터치되는 거 여기 낸드 플래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 사이클이 정해져 있어요. 10월, 11월, 12월 이때는 대부분의 반도체 시장이 좀 올라옵니다. 9월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조정을 빠르게 받은 이상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 원 정도 라인이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12월 안에 14만 원은 돌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겨울 시즌에 이 반도체 쪽이 좋아요. 그리고 실적 자체는 좋습니다.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알죠. 실적이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상승이에요. 뭐 20%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의미가 없는 거지. 왜냐면 주가는 빠지니까 실적은 좋다는데 지금 영업 퍼도 뭐 굉장히 좋죠. 15만 이렇게 나오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올라가면은 상대적인 퍼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평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멀티플이 뭐 20배였다면 15배, 12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얘는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죠. 10만 원 초반이면은 저도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한 놈만 팰 때 한 놈만 패는 종목으로 지금 하이닉스를 얘기를 또 했는데 이거를 저도 살 거예요. 저도 할 거예요. 해가지고 저도 오픈을 할게요. 한 종목당 최소 2천에서 많게는 1억까지 그 이상을 넘진 않을 거고 실질적으로 저도 사고 그 종목을 계속 집중적으로 왜냐면 이게 한 번 리뷰를 하고 끝내면 어떤 게 있냐면 계속 새로운 정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단타 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네, 들어가가지고 5% 먹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5% 먹으려다가 20% 물린 거 알고 있는데 잡주들 잘 하다 보면은 하루에도 20% 많이 물리죠. 네, 그런데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괜찮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특히 10월부터 움직임이 좀 나올 거고요. 11월에 많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 이유들이 좀 있는데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10월 정도에 신규 핸드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10월에 나오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맞춰가지고 D램 가격이 잘 오르더라고. 네. 핸드폰은 신규가 나오면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출은
거의 좋을 것 같다. 특히 아이폰 매출은 뭐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이 카메라는 정말 너무 좋아요. 그거는 갤럭시가 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미세한 벽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갤럭시를 씁니다. 참고로 애국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카메라는 아이폰을 좀 인정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 잠깐 했고요. 자, 정리했습니다. 우선 LK 하이닉스는 지금 들어가시면 괜찮고요. 11월까지 14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나 추가적으로 얘네들은 공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수급들이 들어오고 또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D램 시장에 대해서 어떤 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해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또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매주 월요일마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약간 시장 거래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뭐 홍준표 요즘에 난리 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거의 최고를 달리고 있죠. 이런 정태주나 이렇게 빠르게 치고 빠지는 이런 단타 종목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서비스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네, 제가 그것도 서비스로 그냥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보면 재밌어. 이것만 하이닉스만 쳐다보고 있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들도 좀 제가 이제 커뮤니티 하이닉스 종토방에서 이제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좀 제가 아는 선에서 저도 하이닉스 주주로서 네, 아주 좀 근데 저는 좀 싸게 샀어요. 저 밑에부터 샀거든. 한번 팔았지. 7만원 이렇게 사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지금 뭐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요. 자, 밑에 번호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하이닉스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